오늘은 이방 밸브 적산에 대해서 자재 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밸브 적산은 우리가 이방 밸브라고 하면 투웨이 밸브라고 하고 전동 밸브라고도 합니다. 무슨 밸브요? 전동 밸브라고 하거든요. 자, 전동 밸브는 유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유량. 비례 동작을 합니다. 무슨 밸브? 전동 밸브. 네. 무슨 동작? 비례 동작을 합니다.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그냥 쭉 보고 익혔다가 나중에 정리하면 돼요. 무슨 밸브? 전동 밸브. 무슨 동작? 비례 동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다. 글로우 밸브의 한 종류인데 자동으로 동작을 하는 밸브이고요. 그 다음에 S라고 위를 동그라미에서 S라고 써놓으면 전자 밸브입니다. 무슨 밸브? 네, 솔레노이드 밸브인데요. 솔레노이드에 S자를 써서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고, 얘는 전기가 들어오면 물을 보내. 전기가 끊어지면 자석이 끊어져서 물을 잠궈. 온-오프 제어만 합니다. 무슨 제어? 온-오프 제어인데 이걸 이위치 동작이라고 합니다. 무슨 동작? 이위치 동작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바이패스 도면 화면을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으니까 솔레노이드 밸브겠죠? 네, 밑에는 네모났죠? 전동 밸브입니다. 우리는 오늘 밑에 전동 밸브를 할 건데 이 그림은 이걸로 참고해서 도면을 그리도록 할게요. 가운데에 전동 밸브가 하나 있고 그 앞쪽에 보면 Y자 이렇게 보이죠? 이 부속품의 이름이 뭐다? 스트레이너입니다. 뭐다? 네. 스트레이너의 가장 큰 역할은 뭐다? 이물질 제거입니다. 스트레이너의 가장 역할이 뭐라고요? 이물질 제거인데 이 이물질을 왜 제거해야 되나요? 전동 밸브가 비싸거든요. 이물질을 제거해서 전동 밸브를 보호하는 게 뭐라고요? 스트레이너입니다. 스트레이너 역할은 그럼 두 가지네요. 이물질 제거, 주요 기기 보호 이렇게 됩니다. 물론 밸브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펌프 전에도 보호해야 되고 중요한 기기 전에는 뭘 설치한다? 스트레이너를 설치합니다. 자, 그렇게 스트레이너고요. 자, 이 전동 밸브가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양쪽에 뭐가 있죠? 밸브가 두 개 있죠? 두 밸브를 잠그고 이 밸브를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A, B 이 두 밸브는 열려있다 잠겨있다? 열려있다. 그래서 유량이 흐르는 역할만 하고 고장났을 때만 잠그죠. 열었다 잠궜다만 하네요. 그럼 무슨 밸브? 게이트 밸브입니다. 무슨 밸브? 게이트 밸브는 유량 조절하지 않고 온오프만 합니다. 무슨 밸브? 게이트 밸브입니다. 저항이 적고 가격도 싸고 잠궜다 열었다만 하는 게 무슨 밸브다? 게이트 밸브예요. 자, 그러면 이방 밸브가 고장 났으면 두 개 밸브를 잠근다. 그러면 부하측에는 난방을 하거나 공장을 돌리거나 스팀이 가거나 온수가 가거나 냉수가 가야 될 텐데 고치는 동안 냉수, 온수, 스팀을 안 보내줘도 돼요? 보내줘야 될까요? 보내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다? 바이패스 배관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바이패스 배관이에요. 자, 이 밸브 두 개가 잠겼으니까 물이나 스팀이 가요 안 가요? 못 가죠? 그러니까 이 밸브를 열어야 되겠죠? 이 밸브를 열어서 근데 갑자기 많이 가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밀한 제어를 하는 데는 온도 제어를 할 수도 있고요. 예. 클린룸 같은 데는 기계를 성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케이스를 플라스틱을 성형을 해서 찍어내는 거예요. 프레셔로. 그러면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스팀이 너무 많이 가버리면 성형이 안 되겠죠. 적게 가면 아예 딱딱해서 못 만들겠죠.
그러면 적정 유량을 보내줘야 되니까 이 아래에 있는 이 밸브는 유량을 조정해야 됩니다. 유량 조절하는 밸브는 글로우 밸브입니다. 무슨 밸브? 글로우 밸브입니다. 이 위쪽에 이 전동 밸브가 유량 조절하려고 있는데 얘가 지금 고장났으니 아래에 있는 이 밸브는 글로우 밸브로 맞춰서 유량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근데 이 화면 위에 보면 이 밸브나 아래에 있는 밸브나 모양이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예. 우리가 화면에서 보면, 자, 앞에 보면 게이트 밸브는 그냥 밸브 모양으로 돼 있고 글로우 밸브는 가운데에다 점을 찍어줘요. 점을 찍어줘서 게이트인지 글로우 밸브인지 구분을 하는데 도면 그릴 때는 이거 표시 안 하고 쭉 그리기도 합니다. 게이트인지 글로우인지 표시를 안 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바이패스를 틀어놓으면 바이패스에 바이패스 되는 밸브는 무슨 밸브? 글로우 밸브. 직선으로 연결되는 양쪽에 있는 밸브는 게이트 밸브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시된 선으로 되어 있죠. 얘 이음 표시 방법은 뭐다? 나사 이음입니다. 무슨 이음? 나사 이음. 나사 이음은 몇 회까지 한다고요? 50회까지 나사 이음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사 이음은 몇 회까지? 50회까지. 근데 15mm 배관 이음을 용접 이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있다 그러죠. 여러분 실습할 때 동배관 지금 작업하고 있죠? 예. 6mm, 9mm, 12mm, 15mm 동관을 확관시켜서 용접하죠? 가스로 용접하잖아요. 용접이용 해요, 안 해요? 50mm 이하도 용접이용 합니다. 아시겠죠? 네. 용접이용으로 하면, 용접이용은 플랜지 이용으로 열을 딱 뺍니다. 나사 이용으로 하려면, 그래서 유니온이 꼭 있어야 돼요. 유니온의 역할이 뭐냐? 최종 배관을 체결하거나 고장났을 때 풀 수 있도록 유니온 이음이 들어가야 돼요. 유니온이 있다는 거는 무슨 배관 방법이다? 나사 이음 배관 방식이다. 유니온이 아예 없다면 아래쪽 그림 볼까요? 이 유니온 없죠? 이 이음은 무슨 이음이다? 용접 이음이다. 그럼 풀 때 어떻게 푸나요, 교수님? 그러면 여기 양쪽에 플랜지가 있어요. 플랜지. 예. 플랜지 넣고 가스켓 넣어서 볼팅을 해놨기 때문에 볼트 풀어서 쏙 빼면 빠집니다. 그래서 고칠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나요? 예. 그래서 용접 이음에는 뭐가 없다? 유니온이 없다. 나사 이음에는 유니온이 들어간다. 나사 이음 몇 회까지만 한다? 50회까지만 한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이해를 했고요. 2A 밸브나 전동 밸브, 3A 밸브, 4A 밸브 이런 밸브들은 비싸다 싸다? 비싸다. 고가이다. 고가이기 때문에 이 밸브를 보호하려고 스텐을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이 메인 배관보다 한 사이즈 낮은 밸브를 씁니다. 이해했나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뭐가 있어요? 레드샤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레드샤가 두 개가 돼 있죠. 그래서 자 앞에 보세요. 요 도면까지 레드샤 전까지는 40A, 레드샤 지나서 40A, 바이패스 배관은 몇 A? 40A. 이렇게 물량을 뽑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 개 한 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 관은 여기 그림이 하나 나오죠. 요 그림이 우리 책에 안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따로 보내드릴게요. 이 메인 관경에 따라서 가로 길이가 1100, 세로 길이가 250, 40A일 때 이해했나요? 네. 네. 이 관경이 125면 거리가 다르죠? 네. 이 밸브 사이의 거리, 이 밸브와 이 밸브가 너무 가까워서 밸브를 돌릴 때 손을 다칠 수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최소 규격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1100이니 이쪽에도 1100이 길이가 필요하겠죠?
그럼 2200, 250이죠. 두 개 합치면 500. 2.7m가 필요하죠. 실제로 계산해보면. 근데, 여기에 밸브, 스테너, 밸브, 유니온까지 해서 600 정도를 빼고 나면 2.1m 정도 되겠다. 헛관의 길이를 몇 미터 잡는다고요? 2.1m. 그 2.1m는 써놓으세요. 이거는 제가 기준으로 주는 겁니다. 기준으로 드려요. 자, 반대로. 교수님, 저는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요. 2.7m 다 할래요. 써도 된다, 안 된다? 써도 된다. 2.7m 다 해도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2.1m 잡아서 견적 낸 나하고, 다른 사람은 2.7m 견적 낸 사람하고, 얘가 한 개면 모르겠지만, 얘가 100개 있다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우리는 물량을 너무 많이 잡아도 문제지만, 없어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많이 잡아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현재는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을 드립니다. 나중에, 왜 1.1m가 잡혔는지 한번 보시면, 훨씬 덜 잡아도 되겠네요, 교수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장을 뽑아볼게요. 일단, 헛간. 왜 헛간을 하냐고 저한테 질문하는 학생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강관은, 이런 강관은 백강관입니다. 이런 강관은 무슨 강관? 백강관. 백강관은 아연 도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녹이 잘 쓴다, 안 쓴다? 잘 안 썰어요. 그러면 흑강간은 아무것도 없는 새까만 간이에요. 녹이 잘 쓸까요, 안 쓸까요? 녹이 잘 썰어요. 그럼 교수님 왜 흑강간을 써요? 라고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맞죠? 흑강간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노트에 놓으시면 돼요. 흑강간은 스팀 배관에 씁니다. 무슨 배관에 쓴다? 스팀 배관에는 흑강간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팀 배관에 백강간 안에 있는 아연 도금이 스팀이 지나가면 녹아내려요. 벗겨진다 이 말이에요. 벗겨진 게 어디로 가죠? 스트레인하게 고여서 막아버리죠. 그래서 스팀이 못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팀 배관은 무슨 배관을 써야 된다? 흑강간을 씁니다. 요즘은 흑강간, 백강간도 잘 안 써요. 무슨 간을 써요? 동간이나 스텐간을 써버리죠. 흑강간이나 백간은 내군 연수가 10년, 15년 밖에 안 돼요. 동간은 2000년 전에 동보일라도 나왔으니까 2000년 전 간다는 거잖아요. 스테인리스는 말 그대로 녹 안 쓴다는 배관이잖아. 건물 수명하고 같이 갑니다. PVC도 마찬가지고, 그죠? 50년, 100년까지 가니까 건물 수명까지 같이 가는 요즘 좋은 재질이 나왔으니까 굳이 안 쓰는데 여러분은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은 흑강간으로 물량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전산적으로 뽑을 수 있으나 아날로그로 뽑을 거예요. 나중에 엑셀도 여러분 좀 가르쳐서 물량을 산출하게끔 엑셀 워드시트도 가르쳐 드릴 것이고, 하지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수동 작업을 합니다. 흑광 쓰고 규격 얼마? 40. 단위는 미터.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쓰는 게 안 중요해. 지금 쓰면 안 돼. 그냥 보기만 해. 충분히 이해하고 샤터 내리고 여러분이 해보고 틀리면 수정하면 여러분께 돼. 이거만 하고 만족할 게 아니잖아. 다른 걸 응용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쓰지 말라고. 지금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량은 아까 2.1m 잡아줬죠, 내가.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밸브가 무슨 밸브? 이방 밸브라고 우리가 가정한다 그랬죠? 몇 A? 얘가 40이면 얘는 한 치수 낮게 31 한다 그랬죠? 32A. 단위는 개, 수량 1개. 엑셀상에서는 그렇게 쓰는데, 우리는 발을 정자를 씁니다. 발을 정자.
발을증자를 써서 파악하고 나중에 아라비아 숫자로 고칩니다. 아시겠죠? 이해가죠? 나는 지금 전산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주려다 보니까 발을증자 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숫자로 쓰고 있지만 여러분은 발을증자로 쓰세요. 아시겠죠? 네, 나중에 전산 엑셀에서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방밸브 하나 잡았죠? 체크하고 이방밸브 쓰는 겁니다. 이해했죠? 내가 번호를 먹인 것처럼 여기 체크했나? 얘 물량 뽑았어요. 라고 하는 거야. 왜? 체크해 놓지 않으면 물량 뽑다가 정신모로 갔어요. 어디까지 뽑은지를 몰라. 그래서 다시 뽑아야 되는 불합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쫙 체크해놓고 이방밸브 하나 했는데, 김대리, 김과장, 밥 먹으러 가지. 예, 밥 먹고 오겠습니다. 그럼 같이 밥 먹고, 1시간 있다 왔는데, 이방밸브 한 개밖에 안 뽑았네. 요 뒤부터 뽑으면 되네.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표시를 하고 물량 체크를 합니다. 세 번째죠. 무슨 밸브? 게이트 밸브 하나. 규격 몇 미리? 40mm. 단위 개 하나. 표시했죠? 다음 표시하면서 요 게이트 밸브 똑같네요. 그죠? 42개. 이렇게 물량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발을증자를 해야 되겠죠? 따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에만 화면만 보시고 같이 이행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밸브 무슨 밸브? 글로브 밸브 몇 A? 40A. 단위 한 개 체크했죠? 이렇게 체크합니다. 자, 앞에만 보세요. 앞에만. 자, 그 다음에 뭐죠? 스트레이너 몇 A? 단위 개 하나. 그렇습니다. 다음 뭐예요? T죠? 네. 몇 A? 40A. 단위 개 하나. 요거 하나 체크하고 여기 하나 더 있죠? 그래서 2개. 체크됐나요? 네. 그 다음에 뭐죠? 엘보죠? 몇 A? 40A. 그렇습니다. 하나, 2개. 표시됐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레드샷죠? 몇 A에 몇 A? 40 곱하기 32A 해야 된다고. 단위를 40 곱하기 32A로 쓰는 거죠? 단위는 개, 한 개. 여기 한 개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오겠죠? 한 개 해서 2개. 체크했습니까? 눈으로만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유니온. 몇 A? 40A. 하나. 자, 그 다음에 유니온. 둘, 셋, 넷. 맞나요? 4개 체크했습니다. 빠진 거 있나요? 없죠? 자, 초록색으로 보면, 자, 닛불이 있는데, 요렇게 생긴 게 닛불이에요. 우리 시습장에 가면, 자동 파이프 머신이 세 대가 서 있죠? 우리 작업장에 있단 말이에요. 오토 머신이. 예. 파이프 넣고, 자르고, 나사를 내고, 그린에서 자르고, 나사를 내는데, 요렇게 짧은 단잎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못 만든다. 걔가 물리는 길이가 있고, 나사가 들어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절대 단잎으로 못 만들어요. 50mm 중립으로 만드는데, 요렇게 단잎으로 못 만들어요. 근데, 요새 인건비가 최소한 20만원, 30만원 합니다. 배관 잘 하는 사람은, 이해가죠? 하루에 100개를 만든다고 치면, 우리 보통 몇 시간 근무하죠? 8시간 근무하죠? 8시간 근무해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2분, 3분씩 걸려요. 1시간에 몇 개? 숨도 안 쉬고 20개. 8시간이면 얼마? 160개 만들까요? 160개 만듭니다. 예를 들면, 저기 딱 160개 만들면, 그 사람이 20만원 받는다고 치면, 20만원 받는다고 치면 160으로 나누면 150으로 나눌까요? 150? 160으로 나누면 얼마나 되나요? 한 1300원 정도 되나요? 그렇다고 칩시다. 1300원 한 개당. 근데 얘가 200원 300원 밖에 안 한단 말이야. 얘는 만들까요? 사올까요? 사와야죠.
이해갑니까? 얘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리는 긴 배관의 양쪽이 나사낼 정도는 우리가 내서 하는데 이 니뿔은 우리가 안 만듭니다. CNC 선반에 걸어놓으면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해놓으면 지가 바이스가 딱 자르고 딱 나사내고 바로 자르고 나사내고 다다다다닥 만드는데 이거 한 개 만드는 1초 안 걸립니다. 기계로 만들면 수없이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이 싼 거예요. 싸게 사다가 해야 돼요. 비싼 임금비 주고 만들어야 돼요. 싸게 주고 사야죠. 단립불은 한 50cm 정도 하고요. 장립불은 100에서 150mm 정도 장립불도 만들어 나옵니다. 이거죠. 그래도 가격이 안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깎으면 비쌉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단립불을 사가지고 가공을 해버리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T하고 유니온 사이, 이게 유니온이라고 보면 유니온 사이에 닛불 하나를 채워버리면 되겠죠. 우리가 돈 안 주고 돈 주고 사와가지고 만들지 않고, 이해가죠? 그래서 닛불 숫자를 체크해 볼게요. 유니온하고 T 사이에 닛불 하나 됐죠? 네. 닛불 40A 한 개. 그 다음에 T하고 밸브 사이에 하나. 그 다음에 밸브하고 유니온 사이에 하나. 유니온하고 스트레이너 사이에 하나. 스트레이너하고 레드샷 사이에 하나. 여기 레드샷까지는 40A죠. 근데 레드샷 다음에 뭐예요? 32 닛불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요 반대편도 32죠. 하나.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면 여기는 40A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넘어오면 유니온하고 T하고 사이에 하나. 됐죠? 그러면 닛불 다 끝났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여기서 여기까지 배관 보호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보온제는 이 흑관 수량에 똑같이 쓰면 됩니다. 단 두께는 몇 T? 25T. 이관 몇 미리 관이죠? 40mm 관이죠? 40mm의 두께만 25T. 예. 온도에 따라서 보온제가 10T, 15T, 20T, 25T, 30T, 40T까지 보온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25T로 이번에 견적을 한번 내보자고요. 그래서 25T, 보온제 임화빈들 발포 보온제 40 곱하기 25T, 단위는 미터, 2.1m, 요렇게 잡아냅니다. 됐죠?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 거는 전체적인 이해와 이 바이패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뽑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뽑다 보면 어디까지 뽑아놓은지는 모르게 돼요.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뽑냐? 내가 여기 명칭은 다 써줬어요. 책에. 맞죠? 책에 써드렸으니까 여기부터 유니온 40짜리 여기 하나, 여기 유니온부터 체크하는 거. 표시하고 체크하고. 됐나요? T 하나, 40T 하나 체크하고. 됐죠? 그 다음에 뭐죠? 미안합니다. 유니온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닛불부터 해야 되겠죠? 닛불. 닛불 40 하나 체크하고. T 하나 체크하고. 여기 또 닛불 체크하고. 이해갑니까? 네. 여기 뭐죠? 게이트 밸브. 여기 하나 체크하고. 요렇게 쭉 순서대로 체크해 나갑니다. 됐나요? 내가 했는 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쭉 일관되게 합니다. 물량을 뽑을 때는 주관, 메인, 주관, 지관, 가지관 순으로 뽑아야 맞습니다. 좌측에서 우측에 뽑든지, 우측에서 좌측에 뽑든지, 여러분이 봐서 메인관에서부터 물량을 산출해 나온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쭉 순서로 뽑고, 그래서 유니온
니플 T 유니온, 니플 밸브, 니플 유니온 뭐 쭉 이렇게 다 뽑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엘보 뽑고, 유니온 뽑고, 나갑니다. 이쪽에는 250, 이쪽에는 유니온 뽑는다, 안 뽑는다, 니플 뽑는다, 안 뽑는다? 안 뽑아요. 산원 배관 2.1m가 있잖아요. 얘를 잘라가지고, 얘가, 그게 250이었죠. 센터와 센터가 250이야. 근데, 잘 보면, 그것도, 나사가 여기까지 밖에 안 나 있어요. 여기까지 밖에 나사가 안 나 있다고, 실제로.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까지 250 센터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만큼 빼줘야 되겠죠? 이쪽에 엘보에도 빼줘야 되겠죠? 그 길이를 재서 나사를 내야 센터 250, 250 맞아요. 됐나요? 이거는 여러분이 위생설비에서 배웠을 건데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산업기사 시험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필기시험에 나오죠? 네. 그래서 그거까지 보고는 내가 지금 설명을 안 들을 것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요 배관은 이 배관을 잘라서 만드는 겁니다. 됐죠? 이 배관도, 여기 있는 배관도 이 배관 잘라서 만들 건데, 센스가 있다라면 유니온하고 이 밸브 사이에 니플 넣을까요? 나사 낼까요? 니플 넣어도 상관없어요. 왜? 이 밸브가 이 유니온이 얘하고 가까이 있다고 누가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이해했습니까? 여기 니플 하나 넣어버리고 이렇게 공사하는 게 훨씬 우리가 나사내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현장에서 니플이 없다라면 당연히 나사를 내서 해야 되겠지만, 니플을 먼저 준비해 갈 수 있다라면 사가지고 가면 될 일을, 이해갑니까? 2,000원, 3,000원 들어갈 일을 니플 한 개 300원, 400원 주고 사서 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거 아니냐고요. 이해하죠? 그리고 나머지 이쪽 배관들은 다 나사 작업을 해서 합니다. 이해했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명칭 다 써놨으니까 규격 쓰고 단위 쓰시고 여기 유니온부터 한 개, 니플 한 개 이런 순으로 좌에서 우측으로 칸을 다 채우시면 되겠죠? 물론 이쪽에 수량은 1+1+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뭐다? 발열증자로 씁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실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